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7일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에서는 김건희 티올백 사건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손절각이라는 분석과는 다르게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동아일보에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컬럼이 실렸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김건희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물타기 하려는 수고찌라시의 궤변에 불과하다. 사가에 가서 근신하면 저지른 범죄를 없애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파렴치 범죄자가 가야 할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자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그것도 흉악범이 주 대상인 청송교도소 합숙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성을 파멸시킨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구히 사회와 격리될 그날을 일각이 여삼추의 심정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밝혔었지요. 이어 조국 장관은 더 구체화된 김건희 특검 탈출 시나리오를 밝혔는데 용산궁 황관들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를 제시했을 것이다. 현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여 25%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에 동아일보의 김건희 사저 유폐 제안, 조선시대로 말하면 중전폐서인도 구체화하고 있을 것이다. 김건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특검법은 정쟁용이니 거부하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 총선 치르고 난 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또는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 적용 불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김건희는 다시 중전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탈출 꼼수는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했을 때 재의결에 있어 국힘이 찬성표를 누를 일종의 명분이 되겠지요. 즉 윤석열의 거부권을 받아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준석이 지적한 바 국힘의 공천 발표 이후 탈락한 의원들은 아예 국회에 나오지 않거나 투표하더라도 무기명이니 반대 투표를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을 내쫓고 한동훈이 국힘의 비대위를 맡는다? 이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는 국힘 의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이 한동훈 장관, 이호석 총장, 송경호 직원들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당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으로 쫓아내고 경선룰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바꿔가지고 아예 국민 여론조사를 없애버리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국민 지지율이 높았던 유승민을 배제시키고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저격해서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임명하다시피 만든 게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현 씨를 완전히 하수인으로 거의 용산 출장소로 국민의힘 당사를 만들었다가 이제 다 써놓고 또 도서고편을 짜낸다고. 아니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이 전체주의 이 정당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김기현 대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분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송영길 공격하는 분이 사선 국회의원 울산시장을 하신 분이 아니 그렇게 배포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용산에서 그만두라해서 그만둔다고요? 아니 장제원 그렇게 무슨 비굴하게 정치 인생 연장하려고 서울에 안 가겠다고 차량 92대를 동원해서 4,000명이 넘는 산악회에 국기를 풀는 사람들이 갑자기 뽑이 내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비리가 많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캐비넷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말 한마디 대통령 앞에 못하고 엉덩이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정당이냐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임명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4년마다 고생해가지고 산밭집 돌아다니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발표 펴놔가지고 겨우겨우 국회의원 당선된 양반들이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김웅이 고발 사정을 안 좋게 봤더니 그래도 의원총회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김웅 의원이었어요. 무슨 북한 김주에 띄는 것이 한동훈을 띄우는 것이냐. 이게 뭐 용산의 힘이냐 국민의 힘이냐.
그나마 사람 같은 말하는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김웅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저는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집권 여당이 스스로 선출한 당대표를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이게 정당 위기란 근본적인 위협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리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아니 더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 여러분? 한양섭 씨와의 녹음 통화를 보면 윤석열 후보 시절의 그 녹음 내용이 고스란히 뉴탐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3개월 만에 당을 꾸겨버리고 이런 말을 듣고 항의한 것보다는 이런 불쌍한 이 국민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명직 공무원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아니,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 100명이나 되는 국민의 국회의원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한동훈 만세하고 있는 이 김성원, 지용호 이런 한심한 지용호 당신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지금 조선노동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저는 무슨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당의 국고를 누구없이 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문제와 이거는 제대로 못하면 사실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김웅원을 보고 반성하세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아니 김기현 당대표 어디 숨어있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 해야죠. 사선 의원의 울산시장에 당대표 제가 이주석 전 당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김기현 의원도 대권 욕심을 가지고 뛰고 있다며. 아니 대권 욕심이 있냐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아니 도대체 강성우 부총장 김태우 누가 공천했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식에서 공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동훈 검사가 기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국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경환 조원진을 동원해가지고 친박원들의 공천 여론조사 다 지역구 지정해가지고 친박원 당선하기 위한 그 기획을 통해서 이 당내 공천 개혁으로 2년 실형을 받았던 사안이 그 기소한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지금 청와대 출신들 검사들 낙하산으로 지역구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천 개혁. 바로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은 비대위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정청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단독, 국힘, 결국 한동훈 비대위, 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 이것이 사실이길 바란다. 환영한다. 라고 밝혔고 하승수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여당의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예산과 관련된 온갖 불법 의혹과 정보 은폐 문제는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과 정보 은폐를 비호하는 행태만 보이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유지시키려고 억지 주장만 늘어놓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의 대표적인 위치로 간다는 것도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일입니다. 온갖 세금 부정사용, 오남용 문제를 덮는 것에 주력하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정부와 여당을 믿어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당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되어서도 휘발, 먹칠, 폐기를 비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치 경험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지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본들 그 선거가 되겠나. 김기현 대표 실패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었나. 쇄신 대상자들이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김기현 체제 2기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선거하기 어려울 거다. 파천항의 편역 없이는 총선 치르기 어려울 거다. 황교익 작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이 확실시되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총선에서 김건희 지킴이로 공천을 하려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앉아 칼질을 해야 하겠지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친김 반김의 게임이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제껏 보여준 성과는 제로에 가깝지요. 경정권의 인사 파탄의 제일 책임자가 될 것이고, 특히 지지자들이 열광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라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박살났지요. 이어 송영길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국회를 조롱했던 한동훈이 만약 송영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지지자들 입장에선 연탁 콤보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선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제껏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19일 윤석열 징계건의 결과는 비교도 안 될 핵폭탄급이지요. 인성은 말할 것도 없지요. 깐족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감이 아닙니까? 그러니 난데없이 한동훈의 눈물이라는 엄프를 해봤자 통하겠냐 이거지요. 앞서 조국 장관 일가란 김건희 눈물급이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명강연의 일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출국하면서 빨간 책 끼고 간 거 있잖아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인데 투키디데스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요. 야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성공시키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뒤통수를 치면 유능한 사람이고 신중하게 하자고 그러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러고, 이런 정치적 내전이 벌어진 도시국가에서 흔히 보였던 인간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빨간 책을 들었던 어느 장관과 똑같은 유형을 그 책에서 엄청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생물학적인 사회생물학의 명제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메일답지 않은 알파메일이에요. 전혀 알파메일로서 해야 마땅한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고 개입을 할 때마다 자기 친한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개입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잘 안 할 때도 많아요. 그 재벌 3세들이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떡볶이 먹방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외 순방 가가지고 저녁 술자리에 불러 모아서 술이 떡이 되게 소폭을 먹이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것은 개입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기초,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비추어 보건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과 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지금대로 간다면.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